세계에는 자신이 전생과 관련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존재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신체에 나타난 점이나 선천적 장애가 세상을 떠난 사람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두 소년의 사례는 매우 특별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한 연구팀이 이 사례를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이 전생의 인물이라고 주장한 사람에 대해 정확히 말할 뿐 아니라 5살 소년은 오직 그 고인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사실까지 명확히 묘사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례의 소년은 자신의 기억을 얘기하여 자신이 전생에 겪었다고 주장한 사건의 범인을 경찰이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일까요? 과학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흥미로운 정보가 곧 공개됩니다. 하지만 먼저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소년 라이언 해먼스는 4살 때부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년은 단지 자신만의 상상 속 세계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영화 산업에 관한 이상한 지식도 드러냈습니다. 라이언은 촬영 카메라나 영화 세트처럼 보이는 장면을 보면 망설임 없이 액션이라고 소리쳤으며 마치 진짜 감독이 배우들에게 연기 지시를 내리듯 행동했습니다. 처음에 라이언의 부모는 이것을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벌이는 놀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상한 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밤 동안 라이언은 갑자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가슴을 붙잡고 자신이 할리우드에 있을 때 끔찍한 일을 겪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악몽은 라이언의 부모를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무의식적인 꿈인지 아니면 아들의 말 뒤에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라이언의 증상은 단순히 꿈이나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소년은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할리우드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라이언이 5살이 되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소년은 어머니를 깊은 고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예전에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라이언의 어머니를 매우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5살 아이가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후 할리우드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전생의 삶에 대한 라이언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라이언이 얘기하는 내용은 오클라호마의 평범한 어린아이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가본 적도 없고 할리우드의 오래된 영화들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말할 수 있을까요? 라이언은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와 화려한 배우들의 파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까지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한 번은 라이언이 파티에서 마릴린 먼로를 보았으나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할리우드에 관한 오래된 책들을 뒤적이며 자신이 친구라고 부르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냈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여배우 리타 헤이오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언은 오래된 흑백 영화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기억하며 촬영장 뒤의 비밀들까지도 생생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가 겨우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이언의 어머니 신디는 본래 환생과 같은 황당한 얘기들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전생이라고 믿는 삶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라이언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후 신디는 이 신비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할리우드에 관한 예책들을 추가로 빌렸으며 아들이 더 많은 기억을 떠올려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라이언은 1932년에 제작된 영화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의 사진을 가리키며 자신을 찾았다며 기뻐했고 이 모습에 신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이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전생은 바로 배우 마티 마틴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 라이언은 마티가 출연한 영화의 특정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신디는 밤새도록 유튜브에서 그 영화를 확인했고 아들의 묘사와 완벽히 일치하는 장면이 실제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한 신디는 전문가와 연락했고 이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전생에 대한 주장들이 일반적으로 상상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순수한 상상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언의 경우가 처음 알려졌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분야에 능통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라이언은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의학 및 행동신경과학 부교수이자 전생에 관한 책을 집필한 짐 터커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터커 박사는 라이언의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녀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터커 박사와 동료들은 라이언이 태어나기 50년도 전에 사망한 마티 마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라이언은 마티가 과거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이언은 전생의 삶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정보도 묘사했습니다. 이 얘기들은 터커 박사 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티의 누나들과 어머니에 대한 기억, 브로드웨이에서 무용수로 활동했던 시절, 로스앤젤레스의 수영장이 있는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해변에서 아름다운 여성들과의 데이트에 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터커 박사팀은 마티가 1903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라이언은 누나 한 명에 대해 자주 말했고 다른 한 누나의 존재까지 언급했는데 실제 마티에게도 두 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마티의 어머니는 라이언이 말한 대로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였습니다. 라이언은 마티가 무용수였다고 말했는데 마티와 누나 중 한 명이 무용수가 되기 위해 뉴욕으로 갔던 사실 또한 일치했습니다. 마티는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에 참여했고 그의 누나 역시 그곳에서 유명한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티는 라이언이 묘사한 대로 할리우드에서 생활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엑스트라 배우와 안무가로 일했고 나중에는 유명한 배우이자 유능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마티는 마틴 에이전시를 설립하여 글렌 포드를 포함한 여러 유명 배우들을 관리했습니다. 라이언은 이 회사가 이름을 바꾼 적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또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마틴은 유명 배우 리타 헤이워스와 특별한 관계였고 그의 딸 또한 헤이워스와 매우 친밀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틴은 일광욕을 좋아했고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는 점도 라이언의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라이언은 마티가 여자친구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갔다고 말했고 조사팀은 마티가 해변에서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러 해변에 자주 갔습니다. 게다가 라이언은 마티가 4번 결혼했으며 4번째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일한 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언은 마티가 초록색 자동차를 타고 할리우드를 돌아다녔고 그의 아내는 매우 멋진 검정색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말했는데 이건 역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라이언은 전생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부를 두었다고 밝혔고 터커 박사는 마티 부부가 실제로 그런 가정부를 두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언은 마티 집 내부의 모습과 피아노를 소유했던 사실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마티 가족은 라이언이 말한 대로 큰 수영장이 딸린 멋진 집에 살았습니다. 특히 5살 소년의 기억 속에 있던 그 집의 주소마저 정확히 밝혀졌습니다. 라이언은 전생에서 자신이 숫자가 많이 쓰인 문이 있는 방에서 사망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티는 1963년 암으로 인해 병원의 병실에서 숨졌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터커 박사는 사진 속 대사가 없는 단역 배우를 보고 그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이 제공한 정보는 마티의 실제 삶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터커 박사는 전생의 기억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에게서 가장 명확히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마음이 아직 현생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터커 박사는 라이언의 경우가 자신이 그동안 연구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도 매우 특별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은 외할머니에게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조차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라이언은 누가 자신의 선생님이 될지 미리 예상하거나
전화를 받기 직전에 누가 걸었는지도 알아맞힐 수 있었습니다. 터커 박사에 따르면 그가 연구했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생에 관한 기억 외에 별다른 특별한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뇌의 특이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까지 가진 듯 보였습니다. 짐 터커 박사는 자신의 저서 Return to Life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놀라운 환생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언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라이언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완벽히 밝혀진 과학적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환생의 현상이라고 믿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심리학적이거나 신경학적인 요인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때때로 라이언은 자신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기억들에 지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언은 몇 번이나 어머니에게 전생의 자신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과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고 마티의 친딸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기억을 더 잘 이해하거나 최소한 두 삶을 분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 가족 구성원 모두는 이번 여정이 라이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라이언과 마티의 딸 사이의 만남은 꽤 어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엔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 관한 오래된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나 그저 이 기이한 얘기를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이 마틴의 삶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자 여성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이 마티에게는 아들 3명이 더 있었다고 말하자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고인의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만남은 라이언 가족이 기대했던 만큼의 안도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만 맴돌았습니다. 평소 활발했던 라이언도 어머니 뒤로 물러나 숨어버렸습니다. 그곳을 떠난 뒤 라이언은 어머니에게 이제 더 이상 할리우드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며 현재 가족과 계속 함께 살고 싶다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가족들은 아이에게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라이언이 끊임없이 할리우드와 마티에 관한 기억, 5살 아이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 아이는 점점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할리우드를 언급하면 라이언은 침묵하거나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라이언의 부모를 안도하게 만들었으며 전체 경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남이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직면하기 두려워 피하게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라이언은 전생의 기억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에 집중할 방법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10대가 된 라이언 해먼스는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성장한 오클라호마에서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할리우드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라이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간 겪었던 일에 대해 물으면 라이언은 그저 웃으며 그건 인생의 일부였을 뿐이고 더 이상 자주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아이의 변화를 지켜본 라이언의 부모 역시 이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기억이 진짜 전생에서 왔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건 마침내 아들이 평온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생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디에 살았으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시리아의 골란고원 국경 근처에 사는 3살짜리 한 소년의 기이한 얘기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학계와 언론까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소년은 말을 시작한 순간부터 자신이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의문의 사건으로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아이의 상상 속 얘기라 생각했지만 소년이 점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며 사람들을 전생의 무덤으로 이끌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가자 지구의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저명한 의학 전문가 엘리 라시 박사였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시각을 가진 라시 박사는 소년의 말이 매우 정확하다는 점에 크게 놀랐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이 소년이 지목한 무덤을 파헤치자 실제로 이마에 뚜렷한 도끼 상처가 있는 유골이 발견되었고 그 상처는 소년이 묘사한 내용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소년의 이마에도 정확히 그 상처의 위치와 같은 빨간색 점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기억에 대해 질문을 받자 소년은 자신이 도끼에 의해 사망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했지만 소년이 범인이 흉기를 숨긴 장소로 안내하자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파헤치자 실제로 낡은 도끼 한 자루가 발견되었으며 여전히 범행에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어서 사람들을 또 다른 마을로 안내하며 그곳이 전생에 자신이 살던 곳이라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자신의 전생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을 뿐 아니라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까지 명확히 묘사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4년 전부터 마을에서 사라져버린 남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남자가 있었으며 그의 실종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소년의 가족은 당국과 함께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용의자를 찾아내는 순간 절정에 달했습니다. 용의자는 소년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극도로 당황하여 두려움과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구체적인 증언과 유골, 발견된 도끼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자 그 남자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고개 숙여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이 유전적 기억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이들은 아직 설명되지 않은 영적이고 신비로운 능력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언과 3살 소년의 기억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두 소년의 사례는 지금까지 기록된 전생 기억 사례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얘기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